네, 안녕하세요. 저희 서울문화재단 서울예술교육랩 사업 설명회를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오늘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사업과 공모에 대한 이제 안내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저희 이제 지원 신청서를 이제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요거 설명을 드리고 이제 Q&A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서울예술교육랩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 그리고 지금 이 공모를 통해서 10건 내외 선발해서 팀당 이제 100만 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사업의 목적으로는 이 동시대 사회 이슈에 발맞춰서 주제형 예술교육 신규 콘텐츠 연구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이 있고요. 요 연구와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예술가들의 실험과 시도에 주목하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예술교육의 형식에서 벗어나서 진행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고, 새로운 문화예술 교육의 방식을 탐색하고 거기에 맞게 단계별 랩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건 내외의 팀을 선정을 하는데 팀당 최소 2인 이상으로 이제 구성돼야 하는 것이 있고요. 공모 지원 대상으로는 문화예술, 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그리고 기술 구현의 역량을 가진 예술가가 최소 2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나 프로젝트 그룹으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고, 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련 분야에 최소 3건 이상의 활동 경력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요거는 이제 포트폴리오로 같이 녹여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프로젝트 그룹으로 신청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이제 구성원 모두가 이 관련 분야에서 최소 3건 이상의 활동 경력을 입증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단체도 그렇고 프로젝트 그룹도 그렇고 기술 개발자 1인을 팀 내 반드시 구성을 해야 하는 필수 조건이 있고요. 요 기술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개별로 관련 경험을 최소 3건 이상 입증해야 되는 것이 있고, 요거는 포트폴리오에 녹여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그러면 올해 예술교육랩 같은 경우는 어떤 공모의 방향과 주제로 진행이 되는지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요 하단에 하얀 박스에 있는 요 2가지 조건을 모두 포괄해야 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웹앱을 필수로 사용해야 하는 필수 조건이 있고, 그리고 은둔고립 청년, 장애인, 노인, 이주민 등 문화예술 접근성이 낮은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자가 창작 경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셔야 하는데, 요 말은 이 단순 기능 교육은 이제 안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동시에 이제 온오프라인에서 활동 가능한 예술교육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제안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여기 이제 참여 대상이 신체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제약을 보완할 수 있는 예술교육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제안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공모 조건으로는 교육 대상은 지금 문화예술 접근성이 낮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되, 대상별 특성을 고려해서 프로그램 방향과 맞게 설정을 한 다음에 지원을 해주시면 되고요. 교육 회차는 최소 4회차 그리고 최대 8회차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요중에서 이제 우리 팀이 이제 원하는 회차 프로그램 기획에 맞게 제안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6회차로 제안을 한다라고 하였을 때 일회성 행사 중심을 6번 진행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안을 해주시면 안 되고, 연계성이 있는 이제 회차를 쭉 이제 계획을 잡아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기능 위주 교육은 불가능하다, 요게 있습니다. 교육 시간은 회차당 이제 최대 3시간 이제 지원을 하시면 되고, 필수로 진행되어야 하는 게 이제 시범 운영이 있는데, 시범 운영은 필수로 1회차를 구성을 해야 되고 90분 진행을 해야 하는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요 시범 운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회차 중에 하나를 진행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회차 이외에 별도로 시범 운영을 따로 기획을 해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지원금 이외에도 또 추가적으로 어떤 지원들이 있나 보면, 이제 저희가 시범 운영을 진행을 할 때는 실제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 이때 참여자 모집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요 기초랩 단계에서 회의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할 때 회의 공간 같은 것들이 이제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희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5곳 중에 하나를 이제 협의를 통해서 이제 대관해 드리는
있는 걸로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2단계인 심화랩 단계에서 이제 멘토링을 최대 2회 정도 지원을 할 예정인데, 이제 혹시 단체에서 원하는 멘토가 있다면 그분 중에 한 분을 저희가 연결을 시켜드리거나, 아니면 어떤 멘토에게 받아야 할지, 멘토링을 받아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풀 중에서 같이 협의를 통해서 멘토링을 지원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진행 예정돼 있는 서울문화예술교육주간이라는 행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결과 발표를 이제 피칭 세션의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필수로 들어가 있어요. 요때 요거 진행하는 것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요때 이제 유관 기관 담당자들이 이제 오셔서 과연 이 예술교육 랩 사업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됐는지를 이제 보시게 되고, 저희한테 연결해서 향후에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해 보고 싶다라고 의견을 주셨을 때 저희가 기관과 단체를 연결해 드리는 것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3가지의 툴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1단계 기초랩이 7월 28일부터 한 달 동안 진행이 될 예정이고, 그리고 2단계 심화랩이 9월 3일부터 12월 14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결과 발표가 진행이 될 예정인데, 지금 이 공모를 통해서 지원서를 내주시면 거기에서 선발된 10팀이 지금 기초랩 활동을 하게 되고, 이 기초랩 활동의 결과물로 프로그램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 계획서는 이제 PT 형태로 제출을 해 주시게 되고, 이 프로그램 계획서 기반으로 10팀이 PT 심사를 통해서 상위 3팀을 선발해서 총 1억 원, 그리고 팀당 최대 4천만 원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선정된 3팀은 실제적인 앱 개발과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을 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이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랩 활동이 끝나고 나면은 서울문화예술교육주간과 연계해서 결과 발표를 진행하는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범 운영 진행은 필수인데, 시범 운영 같은 경우에는 심화랩 기간 내에서 이제 개발한 프로그램을 한번 테스트해본다라는 개념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시범 운영을 통해서 우리 팀이 개발한 프로그램에 이런 부분들이 보완되어야 한다, 아니면 더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반영하신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수정을 하시면 되고, 이 수정된 내용을 반영해서 중간 보고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중간 보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재단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과 웹 앱을 시연해 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를 같이 이제 과정을 공유하고 시연을 해보면서 혹시 재단 측에서 뭔가 보완을 요청하거나 단체에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을 함께 논의를 통해서 최종 결과물을 이제 만들어내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까지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결과 발표를 진행을 하게 되고, 결과 발표까지 끝나고 사업이 마무리되게 되면은 결과 보고서를 제출을 하게 되는데, 이 결과 보고서는 활동 보고서, 그리고 프로그램이 이제 세부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를 이제 보고서로 작성해 주시는 게 있고, 그리고 웹앱 사용 매뉴얼 이렇게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체 추진 일정을 한번 이제 보여드리자면요. 지금 이제 7월 14일까지 공모가 진행이 되고, 이제 공모가 끝나게 되면은 제출해주신 지원서를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1차 서류 심사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게 7월 3주, 4주 요 시기에 진행을 하게 되고, 서류 심사를 통해서 선정된 10팀은 저희가 이제 7월 28일에 예정하고 있는 오리엔테이션을 필수로 참석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오리엔테이션에서 향후 사업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공유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10팀이 계약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OT 이후부터 기초랩 활동을 자발적으로 한 달 동안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진행하신 결과물로 프로그램 계획서를 저희 내부적으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계획서를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하고 PT 심사를 이제 할 예정인데, 요거는 8월 27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 PT 심사를 통해서 이제 선발된 상위 3팀이 이제 팀당 최대 4천만 원을 받고 차등 지급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요 세 팀이 심화랩을 진행을 하면서 웹앱을 실제로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화랩 과정 안에서 이제 시범 운영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요거는 이제 필수로 운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것들을 모두 이제 포함해서 중간 보고를 진행하고, 그리고 서울문화예술교육주간과 연계한 결과 발표를 진행한 다음에 요 사업을 마무리하는 요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심의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출해 주신 서류를 저희가 이제 행정 검토를 통해서 적합한지 한번 먼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7월 셋째 주, 넷째 주 일정에 서류 심의를 진행을 하게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최종 10팀을 선정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는 이제 지원서만 제출을 하셔서 별도의 PT 심사는 없다라는 것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행정 검토 과정에서 이제 결격이 되는 그런 조건들은 무엇이 있느냐가 있는데, 필수 서류 제출해야 되는 것들을 이제 사용하지 않았다거나 혹은 제출 서류가 누락되었다거나 하는 것들이 있어요. 필수 제출 서류는 지원 신청서, 그리고 단체 혹은 그룹일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필수로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서울예술교육랩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을 저희 양식으로 지원하게 되셨을 때는 이것도 이제 결격 사유로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4가지의 큰 기준을 두고 심의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사업 이해도 및 지원 적합성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잘 이해하고 이해한 바를 잘 계획서에 녹여서 계획을 짰는가, 요거를 중심으로 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제안 프로그램의 참신성, 독창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기존 예술교육 틀에서 벗어난 참신한 형식으로 계획을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참신하게 계획을 하였는가를 중점적으로 보고, 또 혁신성, 도전성, 실험성 등이 종합적으로 우수한지를 중점적으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운영 역량 및 전문성이 있는데, 이 팀이 과연 이 지원서에 제출해 주신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 충분한 인력 구성을 갖고 있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하였으며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보게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실현 가능성 및 효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행 가능성, 현실성이 있는 계획안을 제출해 주셨는가를 중심으로 저희가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 이제 공모는 7월 14일 이제 오후 6시까지 서울문화예술지원 시스템 스카스 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로만 이제 지원이 가능하고, 이메일이나 우편, 퀵 같은 경우 방문 접수 모두 이제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심사 결과 발표는 7월 말일로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출 서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지원 신청서 한 부를 필수적으로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 요 양식은 이제 서울문화예술지원 시스템 스카스 홈페이지에서 이제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단체랑 그룹의 증빙 서류가 약간 다른데, 단체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고유번호증 한 부를 꼭 넣어주셔야 되고, 그룹 같은 경우에는 대표 1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넣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단체랑 그룹 둘 다 포트폴리오를 필수로 제출해 주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 이제 사업과 공모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그럼 지원 신청서는 이제 어떻게 작성하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첫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단체와 팀 정보 혹은 프로그램의 개요 정도를 작성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요 상단에 프로그램 그룹 작성 그리고 단체 신청 작성하는 부분에 본인이 해당하는 형태에 대한 정보를 이제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프로젝트 그룹 같은 경우에는 특히 대표자를 실제 지원금을 받을 분 이름으로 기재를 해주셔야 저희가 계약까지 무리 없이 진행을 할 수 있고요. 요거는 추후 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유의해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단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프로그램 개요를 작성하는 부분인데, 프로그램명 같은 경우 보통 잘 모르시고 이제 2025년 뭐 서울예술교육랩 이런 식으로 기재해 주시는 사업명을 기재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요게 아니고 본인들이 진행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명을 이제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그 하단에 교육 참여 대상 같은 경우는 은둔 고립 청년 중에서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지, 그리고 어떤 장애인인지, 그리고 노인으로 진행하려고 할 때 연령대는 이제 어느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좀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주셔야 저희가 이제 이 팀들이 이런 대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이런 장르를
이용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어서 여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활용 장르는 이제 본인 장르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주요 내용에서는 본인들의 이제 프로그램 내용을 한 4줄 정도로 간략하게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하단에 신청 예산은 제가 이제 일단 100만 원으로 기재를 해두었기 때문에 별도의 금액은 기재하지 않으셔도 되고, 색상만 이제 검정색으로 변경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하단에는 제출 날짜와 직인을 찍으신 다음에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작성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제안 프로그램의 기획 배경과 이제 목적을 밝히는 순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상단의 표에는 이제 1페이지에 중복되는 내용들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고, 활용 웹앱 이 부분만 다르게 기재를 해주셔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기기를 사용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자 하는지를 4-5줄 정도로 정리해서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하단에는 추진 배경, 그리고 목적 및 기획 의도, 그리고 프로그램의 차별점 및 내용을 기재를 하시면 되는데, 이제 추진 배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 팀이 활용하고자 하는 웹앱이나 예술교육을 결합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게 된 배경, 그리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참여자에게 기대하는 기대 효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더 큰 범위의 방향성 같은 것들을 이제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추진 목적 및 기획 의도 같은 경우는 요 앞서서 적어주셨던 배경, 기대, 효과에 따라서 교육 대상을 선정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본인들이 기획한 프로그램과 연결점이 이제 무엇인지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차별점 및 내용은 이제 다른 예술교육들과는 다르게 우리 팀에서 기획한 우리 프로그램만의 차별점은 무엇인지를 두드러지게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제안 프로그램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부분인데, 여기 표 안에다가 교육 대상 인원, 그리고 실행 기간, 구성을 기재를 해주시고, 4회차에서 8회차 중에 본인이 기획한 프로그램 회차에 맞게 이 표를 채워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획 회차 중에 시범 운영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 구분에다가 이제 시범 운영이라고 기재를 하시면 되고, 우리는 회차가 아니라 별도의 이제 시범 운영을 기획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표 맨 하단에 있는 시범 운영 요 칸에다가 시범 운영 계획을 이제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처음에 선정이 돼서 1단계 기초랩 기간 동안에 이제 어떤 활동, 어떤 연구와 개발을 진행할 것인지를 이제 보여주시면 되는데요. 요 상단에는 우리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연구와 개발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활동 주제를 적어주시면 되고, 이제 그 밑에는 활용 앱에 대한 계획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2페이지의 활용 앱과 동일하게 기재를 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 칸에 참여 인력 및 주 역할 부분에는 팀 단체 내 구성원이 한 달 동안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활동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 줄 정도로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하단에는 요것들을 기반으로 활동의 방향이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활동의 추진 과정 및 방법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적어주시는데, 추진 과정 및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총 이제 한 달간의 이제 기초랩 과정을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는 1주 차에는 어떤 것들을 연구하고, 2주 차에는 이제 어떤 분들한테 멘토링을 받을 거고, 3주 차에는 어떤 곳에 답사 워크숍을 갈 거고, 이런 식으로 주차별로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 웹앱 그 다음에 이제 웹앱 개발 계획에서는 개발하는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고, 그리고 이 기초랩 활동의 기대 효과와 앞으로 향후 이제 개발하게 될 프로그램에 어떻게 녹여낼 것인지를 연결해서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단체 그리고 그룹이 이제 어떤 경력이 있고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기재를 해주시면 되는데, 본인들이 기획한 프로그램 계획에서 이제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이 드러날 수 있도록 거기에 맞는 이제 역량들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 개개인이 어떤 프로젝트들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기재하는 부분이라서 본인들이 이제 기획한 프로그램에 연결되는 그런 경력들을 같이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 신청서 작성은 여기까지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또 이제 제출해야 하는 게 있는데,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도의 양식이 제공되지 않고 본인들의 강점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방식으로 PPT 형태로 이제 작성을 하셔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Q&A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이제 4가지 정도의 사전 질의를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이 공모에서 의미하는 웹앱이 정확하게 무엇인지에 대한 문의가 왔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주소를 브라우저에 검색하면은 활용하고자 하는 교육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는 형태를 말하고, 저희가 이제 어플을 따로 개발을 해서 구글에 등록을 한다거나 이런 절차 없이 웹앱 형태로만 개발을 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웹앱을 신규로 개발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은 기존 웹앱을 활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는데, 일단 신규 개발과 기존 웹앱 활용 이제 둘 다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기존 웹앱을 이제 활용한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했던 방식을 100% 가지고 와서 그대로 구현을 하시면 안 되고, 그걸 기반으로 연구 개발이 조금 더 진행이 되어야 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프로그램 저희가 지원서에 보면은 프로그램 8회차도 이제 계획을 해서 내야 하고 시범 운영도 또 따로 이제 기획을 해서 제출해야 되는 게 있는데, 도대체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뭐가 다르냐에 대한 그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일단 이 서울예술교육랩 과정 안에서 시범 운영은 필수로 진행이 돼야 되고 한 회차로 진행이 되고 90분 정도로 진행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제 참여자들이 참여를 해서 실제로 테스트를 해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회차, 8회차의 프로그램의 경우는 저희 서울예술교육랩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에 진행할 구체적인 계획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시범 운영, 중간 보고, 시연, 결과 보고 이렇게 좀 중간중간에 진행을 해야 하는 과정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시범 운영 같은 경우에는 2단계 심화랩 단계에서 연구 개발한 프로그램을 실제 시민 참여자를 대상으로 테스트해보는 단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요 시범 운영을 통해서 이제 뭔가 부족하거나 보완되어야 하는 부분들을 보완을 하신 다음에 저희 이제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제 시연을 진행을 해보는 것을 중간 보고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이 중간 보고에서 프로그램과 웹앱을 이제 시연을 해보고 단체와 그룹과 그리고 저희 재단이 같이 뭔가 보완되어야 한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중간 보고까지 진행이 돼서 최종 개발된 프로그램을 서울문화예술교육주간에서 11월 18일부터 22일 사이에 결과보고 형태로 이제 발표를 하는 것이 결과보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이제 사전 질의는 끝났고요. 혹시 현장에서 이제 궁금하신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사업 이후로 지금 4회차에서 8회차 실행되는 거를 계획서에 녹여야 되는데 그 일시를 정확하게 적잖아요. 네네. 그러면 26년으로 잡아도 상관없는 건가요? 네, 26년으로 잡으셔도 되고 일단 예정으로 적어주시는데, 저희가 이 일시를 적어달라고 한 이유는 이제 한 주에 몇 회차를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지, 얼마 간격으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이제 가늠하기 위해서 그걸 적어달라고 한 거거든요. 26년으로 하시고 본인들이 이제 몇 주 간격에 몇 회차를 하겠다 이런 것들 예정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혹 더 이제 질문이 없으시면 예술교육랩 사업 설명회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